네, 이제 북미 정상회담 마이너스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노이입니다. 이상우의 뉴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오페라 하우스의 전경 그리고 만찬장 혹은 회담장으로 사용 가능한 비밀의 공간이죠. 거울의 방을 세계 최초로 이번 회담 앞두고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촬영을 할 수 있었느냐? 문의하는 분들이 언론사를 포함해서 대단히 많았습니다. 저희 고발뉴스 뉴스방을 저희도 놀랐는데요. 해외에서 특히 하노이에서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 중에 손이 닿아서 저희가 비밀의 공간 거울의 방을 촬영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바로 이 사진인데요. 멜리아 호텔의 전경입니다. 바로 이제 오른쪽으로 리셉션 데스크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회의 공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북한과 미국의 의전 담당 직원들이 회의를 여기저기 모여서 하고 있고, 보시면은 엑스레이 검사기죠. 이렇게 전형적인 경호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멜리아 호텔이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 가장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외신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멜리아 호텔에 우연히 업무상 가셨다가 촬영을 하셨다고 저희 고발뉴스 뉴스방 앞으로 제보를 주셨습니다. 하노이 교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함성이 곧 내일부터 이곳 하노이에서 터져 나올 텐데요. 22일 내일 성공 축원 성명 기자회견이 있고요. 27일, 28일 양일간에는 회담장 근처에서 응원전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하노이 한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계속 제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제가 중요하죠. 의전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김정은 트럼프가 어디서 자든 어디서 회의를 하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6일 앞으로 회담이 다가왔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소한 수백 명의 기자들이 먼저 도착해 있거든요. 어디 가서 뭘 찍어야 될지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제적으로 의제와 관련된 기사는 안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엉터리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호안기엠호라고 여기 이제 구시가지인데요. 보시면은 요게 메트로폴 호텔이에요. 찰리 채플린도 자고 갔다는 유서 깊은 호텔인데, 이 호텔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 외신 종합해 보면은 회담장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제 단독으로 공개해드린 이 오페라 하우스 지근거리죠. 200m 거리인데 만찬 또는 부속 회의의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메트로폴과 오페라 하우스 공히 회담 및 만찬의 장소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호안기엠호를 끼고 아래로 내려오면 바로 여기에 요게 바로 멜리아 호텔입니다. 멜리아 호텔에서 오페라 하우스까지 거리로는 한 1km, 1.5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좀 더 먼 곳으로 오는 트럼프에 비해서 회담장이 아주 가깝다는 인상도 덜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전해진 바로는 멜리아 호텔이 거의 확정적인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 그리고 바로 여기 오페라 하우스와 메트로폴 호텔이 회담장 또는 만찬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정작 중요한 건 의제다. 의전이 아니라 의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12가지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의제. 비건 대표가 어젯밤 늦게 도착했고요. 카운터파트죠. 김혁철 북한 측 대표도 어제 저녁 8시쯤에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각에 하노이에서 만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세평 비유, 이미 확정된 1차 회담에서의 의제가 12개 전후의 작은 이행을 위한 의제로 나뉘어져서 테이블 위로 막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기득권 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북미 협상을 흔들기 위한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강경파죠. 볼턴이 여전히 협상이 실패할 것으로 믿는다는 취지로 워싱턴 포스트 발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뜬금없이
북한 인권론을 제기하고 나섰어요. 김정은이 대미, 대남 외교 반대파 50에서 70명을 숙청했대더라. 쿼테이션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소스를 보니까 한국의 싱크탱크인데 북한 전략센터라는 곳의 보고서를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추진을 반대하는 인사들을 숙청했다, 이런 보도인데, 북미 회담을 앞두고 지금 미국 주류 사회 네오콘적인 사고를 하는 지식인, 언론인, 정치인들은 북한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종자들이고 언제든지 약속을 어길 것이며 우리 협상할 대상 자체가 아니다, 악의 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완고한 생각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 바로 6일 앞으로 회담이 다가왔고, 바로 오늘 현재 진행형으로 12개의 전후의 의제를 두고 양쪽 대표단이 회담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나와요. 북한은 반인권적인 사회다, 반문명적인 국가다, 뭐 이런 취지의 보도인데요. 미국 주류 사회는 상당히 흔들립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 자, 이 보도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지금이냐, 새로울 것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저는 제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외신의 보도가 됐으면 국내에서 북미 회담 실패를 원하는 세력들이 있죠. 태극기 모독 부대와 조중동은 당연히 받았겠죠. 네, 크게 받았습니다. 워싱턴 조희준 특파원, 김정은 대화 반대파 숙청, 재산 압류에 본인 금고 채워, 한 단계 더 나갔어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공평무사하고 훨씬 더 객관적이면 신뢰도가 높은 언론이잖아. 조선일보를 아무리 이상한 당파적인 극우 매체라고 생각해도 이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용한 거잖아. 그러면 이 내용은 믿을 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역시 북한 전략센터를 인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북한 전략센터를 한번 봅시다. 북한 전략센터의 강철한 대표예요, 이분이. 근데 토론회인데 어디서 하냐면 대한애국당 북한 인권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그럼 대한애국당은 어떤 단체냐? 조원진이 대표로 있고 태극기 모독 세력과 손을 굳건하게 잡고 있으면서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고 문재인 정권을 탄핵해야 된다, 이따위 주장을 하고 있는 정당 아닙니까? 그 정당과 함께 북한 인권 토론을 벌이고 있는 강철한 북한 전략센터 대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강철한 기자 타이틀이 있어요? 왜 기자일까요? 봤더니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였어. 마밤. 어떤 기사를 주로 썼던 분이냐면 남한의 친북 좌파 세력이야말로 정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적이다. 진짜 적은, 주적은 북한에 있는 게 아니라 남한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줄곧 거의 10여 년 동안 기사를 통해서, 저런 토론회를 통해서 제기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친북 좌파, 종북 좌파 세력 척결에 앞장섰던 변희재 같은 그런 스피커였다. 실제로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 시절에 부시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도 해요. 2005년에. 그 당시에 부시가 북한과 대화하려고 했던 그나마 남한의 전문가 지식인들을 완전 등 돌리고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바로 강철한 기자가 그 단체의 대표인 것입니다. 핵 문제보다 인권 문제가 우선한다. 북한은 핵이고 나발이고 얘기할 계제가 아니라 당장 사람이 사륙되고 있는 인권 킬링필드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를 먼저 제기해야지 핵 협상을 할 상대가 아예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던 그런 친구죠. 결국 그래서 자신들이 기자로 데리고 있던, 그리고 기자로 활용하면서 남한 내 종북 좌파 사냥에 활용했던, 나아가서 부시와 네오콘을 더 강경하게 북한에 대해서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조선일보가 자신들이 데리고 있던 기자가 아니라 북한 전략센터라고 하는 타이틀로 세탁을 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을 받는 형식으로 돼서 특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로 회담 6일 앞두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김정은이 반인권적 지도자다, 정상국가가 아니다, 북핵 협상할 상대가 아니다, 그러므로 북미 회담은 성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죄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연합뉴스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요? 우리 혈세 320여 원이 매년 투입되고 있는 연합뉴스. 빠밤. 김정은 대미외교 반대하는 부자 엘리트 50명 이상 숙청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탈북민 단체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탈북민 단체의 역사성, 정체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은 기사지요. 자, 우리의 연합뉴스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선 또 연합뉴스에 이런 기사도 눈에 띄더군요. 갤럭시 폴드 등장에 쏟아진 환호, 3분할 멀티태스킹의 탄성.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고인 줄 알았어요. 광고도 요새 이렇게 안 하잖아요. 브랜드 광고라고 그래가지고 재밌게 하거나 감동 있게 하거나 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젖어들도록 그렇게 만드는 광고인데 이거는 광고가 좀 거치네. 환호, 탄성. 그래서 살펴봤어요. 바로 조금 전에 쓴 기사인데 가격이 나오자 장내 술렁. 이런 감탄사로 점철된 기사는 처음 봅니다. 대화면 연결돼 있는데 미래를 펼치다라는 한글 자막이 퍼지자 환호성이 팍 터지고 장내를 환호성과 박수가 울리고 최강 스펙을 늘어놓자 와 하는 탄성이 터지고 시연하는데 확 커지니까 시선이 집중되고 장내가 술렁거리고 이런 기사 처음 봤어요 저는. 그리고 또 뭐 고동진 사장이 연단에 올라와서 뭐 했는데 구성했다는 느낌을 줬고 눈앞에 팍 탄성을 자아내 펼쳐줬고 카메라 리더십을 실감하게 했다. 광고 아닙니다.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이런 기사를 쓰는 게 차라리 낫겠어요. 북미회담 재뿌리는 이런 기사 쓰는 것보단 말이죠. 보실래요? 중앙일보도 그나마 삼성계 중앙일보도 탄성, 환호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스마트폰 폴더블 시대 열렸다. 그리고 LG전자를 끼워서 그나마 기사처럼 업계 전반에 테두리를 최소화하는 베젤리스 경쟁 뭐 이런 쪽으로 흐름을 잡아서 기사를 쓰고 있죠. 외신은 그렇다 쳐도 또 조중동도 그렇다 쳐도 연합뉴스 나아가서 제가 지금 오늘도 비평해 드릴 텐데 공중파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선 보도에 치중을 하고 있고 실제 의제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저희 고발뉴스 작은 매체지만 최선을 다해서 현장 뛰고 의제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구독 중 아직도 안 누르고 계신 분들이 70% 넘어요. 그리고 알람을 활성화해 주셔야 사카사카 바로 생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 2시 그러니까 4시부터 하노이 한인회가 개최하는 기자회견이 있어요. 라이브 해드릴 거고 주말부터 아침, 점심, 저녁 가급적 하루 종일 라이브 체제로 방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시려면 이 종을 활성화시키셔야 생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카사카 구독자 15만 8천 돌파했습니다. 네, 먼저 MBC인데요. 3.4% 고만고만합니다. 톱은 아들을 인턴으로 뽑아서 정규직 시켰다. 삼촌이 조카 면접했다. 석 달간 정부가 1200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채용비리 혐의를 조사를 했는데 182건을 적발했다 하는 그런 기사예요. 공공기관 채용비리 백태 근절 대책은 이렇게 묻지만 실제 기사 들어가 보면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인원을 공개하겠다. 그리고 공직자가 가족을 특혜 채용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해놨는데 실제로 근절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꼭지부터 하나, 둘, 셋, 넷 북미회담 아이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주일 남은 북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 오늘부터 본격화된다 하는 일정 보도를 하고 있고요. 서두르지 않겠다 5번 반복했대요. 근데 저희가 확인해 드렸던 것처럼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정치적으로 너무나 트럼프 너 서두르고 있어 라고 하는 압력 세력이 있잖아요. 국내 정치적인 멘트다. 나아가서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지막 남은 12개 의제와 관련해서 절대 서두를 생각이 없다. 마지막까지 최대한 카드를 더 받아내기 위한 압박으로 보인다.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 한미 정상 간 전화가 열렸잖아요. 어제 상응 조치로 남북 경협 우리가 철도 도로 연결을 하는 거 부담할게. 투자야 우리는. 그 대신 정치적으로 12개 의제 3평 밀어붙여. 그런 힘을 주는 격려하는 전화였죠. 근데 다행히도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 공감을 얻어냈다는 것이에요. 지금 세평 비유는 북한이 했고 세평이 이제 문제인데 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타임테이블 내놔라. 어디까지 할래? 좀 빨리 하고 또 보다 완전하게 해라고 푸시하면서 세평의 조건들을 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주부터 상응 조치라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상응 조치는 비를 하는 것을 봐서 세평을 더 세게 올려주겠다.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 완전한 비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미국 주류 정치계의 압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조심스러웠는데 그래서 일부 제재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비건이 흘리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제 상응 조치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공감을 받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의외로 세평의 사이즈, 규모가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암시하는 신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선발대가 열차로 중국 국경을 건너간 이유는 뭐냐. 이와 관련해서 베트남 소식통에 따르면 올 때와 갈 때 교통편이 다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 때는 비행기로 왔다가 중국 들려서 열차로 귀국하지 않을까. 뭐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인데요. 4% 크게 떨어지고 있어요. 왜 떨어지고 있을까요? 자, 큐시트 보겠습니다. 특혜는 기본, 합격자 조작 다반사, 피해자 구제까지 나선다. 네,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와 관련된 기사를 하나 둘 썼어요. 삼촌이 조카 면접하기도 했다. 무자격자도 합격시켰겠죠. 시내 직장 세습 심각하다는 보도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이어서 또 환경부 기사를 SBS가 작정하고 청와대를 까고 있어요. 이거 자유한국당 아젠다인데 자유한국당 스피커가 된 건가요? 갑자기 SBS가 보니까 환경부가 문캠프 인사에게 특혜 자료를 줬다. 그래서 한번 읽어봤어요. 환경공단 상임감사가 사표를 제출했는데 그 자리에 문재인 캠프 특보 출신 유성찬 씨가 들어갔대요. 그런데 모종의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대. 검찰발로. 자, 어떤 특혜인가 봤더니 환경공단으로부터 업무계획 자료를 제출받았대. 업무계획 자료 뭐 이런 걸 대충 알아야 이제 지원서 작성하고 내가 감사가 되면 뭐 이런 걸 잘하겠다 뭐 이런 걸 쓸 수가 있겠죠. 대체로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특혜를 제공했다 라고 검찰이 몰아가고 있네요. 자, 그런데 유감사가 SBS랑 통화해서 인정했대요. 업무계획 공단 업무계획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지원자들도 같이 받았을걸요. 그 정도 자료는 이렇게 해명을 한 거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검찰발로 뭐라고 썼냐면 이게 재밌어요. 다른 지원자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대부분 안 받은 것 같다. 그러면 받은 사람이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받았는데 왜 떨어졌을까요? 그 사람은? 그렇죠. 감사는 한 사람이니까. 결정적인 논리 구성이 잘못돼 있어요. 대부분 받지 않았고 모두 안 받았어야 이게 특혜라면 특혜가 될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이라고 하면 몇몇 사람들한테 제공이 되기도 했던 자료로 보입니다. 논리적으로요. 그걸 가지고 검찰이 특혜로 몰아가고 그걸 SBS는 거의 톱이죠. 거의 톱으로 올렸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어서 한 꼭지 더 붙였습니다. 문재인판 블랙리스트. 자신 없으니까 더블 커트 안에 넣었어요. 이걸 블랙리스트로 볼 수 있느냐. 블랙리스트 피해자 중에 피해자잖아요. 다이빙벨 감독. 그런데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자격이 있는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배제하는 거죠. 그런 명단을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인사하기 위해서 누가 공단에서 사퇴할지 알아야 인사 자료를 관리하고 다음 인사 풀을 확정할 거 아닙니까? 인사하기 위해서. 안 하면 또 늑장 부린다고 조질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관리했던 일상적인 블랙리스트로 보이고 이번에는 청와대도 완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대변인이 먹칠 말라, 불쾌감, 기자와 언쟁도 벌였다는데 저도 기자와 토론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엉터리, 뭐 특정된 혐의가 없이 몰아가는 이런 기사거든요. 나중에 검찰이 무혐의, 증거 없음으로 나와도 절대 정정 보도하지 않을 거잖아요. SBS는. 이런 거 전형적인 상처내는 기사인데
검찰 기사에 정치부 기사를 덧대서 양비론으로 갈라치고 있습니다. 검찰 표적 감사 낙하산 확인 땐 처벌한다. 이런 것도 뭐예요? 표적 감사인지 아닌지 정확한 증거가 없어요. 근거가. 낙하산인지 아닌지도 아직 몰라. 근데 낙하산이 확인되면 처벌하겠다는 거잖아요. 낙하산이 확인되면 그나마 처벌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서 비판할 수는 있겠으나 그게 처벌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표적감사나 낙하산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밝힌 거 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크게 쓸 수 있는가 회의적입니다. 드디어 북미 회담입니다. 하나 둘 셋 꼭지. 아이고 박하다. 자 보겠습니다. 전화 통화한 거 어제 다 나온 거죠. 문재인 대통령 통화 내용입니다. 트럼프와 남북 경협 떠맡을 가고 있다. 이건 투자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마어마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정설인데 그와 관련돼서 이걸 풀어주는 언론은 없었어요. JTBC 하나에서만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네요. 보니까 다시 가동된 대북 퍼주기론 경제적 효과는 외면하고 있다. 자, 남북 경협은 우리가 맡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일부 매체와 정당은 역시나 또다시 퍼주기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번 짚어봤다. 퍼주기 맞느냐 그랬더니 경제적 실익을 생각해야 된다. 퍼주기 아니다. 20년 동안 63조의 비용이 들어갈 텐데 이 경우 그 효과는 남북한 합쳐서 약 613조가 된다. 10배 가까이 그 효과가 날 것이다. 일자리만 해도 518만 개가 새롭게 늘어난다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개성공업지구도 퍼주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4년부터 16년까지 12년간 무려 20배에서 30배의 투자 가치를 낸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 팩트를 제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대화, 남북 경협 떠맡을 각오가 있다. 이런 기사를 쓴 언론사는 JTBC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서두르지 않겠다 계속했던 말이고 하노이로 옮긴 북미 협상 테이블 합의문 초안 작성 지동 지금 현재 테이블에 올리고 회담을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KBS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1.9%.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시청률이. 자, 큐시트인데요. 단독으로 청와대가 4.11 임시정부 수립일을 임시 공휴일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죠. 트럼프 서두르지 않겠다 반복한 이유는 국내외용 압박 카드다. 문 대통령 상응 조치에 한국 활용해달라. 남북 경협 카드로 빅딜 중지하겠다라고 발언해서 상대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라는 것이 청와대 설명인데요. 과연 남북 경협 카드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로울까를 분석한 기사는 역시 따라붙지 않고 있습니다. JTBC만 유일하게 한 꼭지 붙였어요. 그런가 하면 북미 협상단 속속 하노이로 집결하고 있다. 내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제 단판을 벌이기 시작하고 있다. 북미 회담 D-7 지금은 6 협상 의제 총 정리하는데 미국의 협상 카드는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트럼프의 말에 다 실려 있다. 마지막까지 최대한 미국으로서 유리한 비핵화 타임테이블을 얻으려고 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JTBC 뉴스룸인데요. 5.6 시트 보니까 역시 북미 회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꼭지. 진짜 이 양과 최근 들어선 질 면에서도 훌륭하다. 그나마 고맙다. 자,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협, 도로, 철도 연결 떠맡을 각오를 피력하고 상응 조치로 미국에 제시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이죠. 상응 조치, 결국은 세평이라는 것은 비유에 관한 상응 조치인데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보따리가 열리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보도고요. 상응 조치 첫 단추로 금강산 관광구부터 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JTBC는 보고 있는데 여타 보수 매체들에서는 글쎄요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희망은 함께 꿈꿔 나가는 것입니다. 바라는 대로 세상이 변할 것이니까요. 저는 JTBC의 이 보도를 믿고 싶습니다. 상응 조치 첫 단추로 금강산 관광 풀릴 것이다. 다시 가동된 대북 퍼주기론 경제적 효과는 왜 외면하는가? 그런가 하면 삼성 등 대기업이 지난해 평양 갔을 때 사업 제안서가 양측에 오갔대요. 이미 남북 경협에
북한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기업들이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북한 당국이 우리 대기업에게 투자 제안서를 건넸고 그 답장으로 사업 관련 계획을 북에 전달했다는 것이에요. 현대, SK, LG, 삼성 외에도. 그리고 사업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유를 했다는 것이죠. 실제 삼성이랑 LG는 99년, 96년 전후에서 TV 조립이라든가 전화기 라디오를 생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금방 언제라도 시작이 될 수 있는 일이다는 것이죠. 김혁철 비건이 이제 도착을 해서 회의 중인데 이런 식으로 다 보도하고 있어요. 김혁철이 뭐 지금 7시 55분에 공항에 착륙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고 뭐 계속 이렇게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세요. 일반 승객들 출구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뭐 VIP 전용 출입구로 나올 것 같고 그나마 JTBC는 요 한 꼭지로 그쳤는데 다른 KBS, MBC, SBS는 주로 이걸 계속해요. 뭐 미국 대표도 하노이로 오는데 어디 들려서 옵니까? 몇 시에 옵니까? 지금 어느 숙소가 있습니까? 이런 머리 헤어스타일이 어떻습니까? 이런 거보다는 정말 내실 있는 보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YTN에서 통일 외교 전문 기자를 하고 있는 북한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이름 좋아요. 왕선택 전문 기자. 저도 이 왕선택 전문 기자의 브리핑을 상당히 신뢰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YTN 보도를 보면 특히 통일 외교 쪽은 좀 강해요. 근데 지금 펠로시 발언과 관련해서 남호 경원 대표가 국내 정치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흔드는데도 활용하고 동시에 미국 가서도 트럼프의 반대 세력들에게 양탄자를 깔아주고 막 트럼프를 조지도록 흔들도록 양국을 오가면서 이상한 행보를 보고 있는데 펠로시 발언이 나온 배경을 보면 왕선택 기자에 따르면 미국의 정통 엘리트 인식을 그대로 표출했다고 보는 거예요. 첫째, 북한은 악질 불량 국가다. 악질 불량 국가이기 때문에 절대 비핵화 안 할 거다. 둘째, 10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부의 북한 인식과 똑같다. 쌤쌤이다. 셋째, 미국의 전통 엘리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나경원이 가서 뛰놀기가 아주 좋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왕선택 기자는 우리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글을 쓰고 있는데 저는 여기 하나 더 붙여서 한국 언론 보도 태도가 이제 달라져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의제와 관련해서 한반도가 어떻게 바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뭘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내부의 문제들부터 규율과 법제와 여러 가지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인식과 가치겠지만 달라져야 할 게 너무 많죠. 그런 것들을 앞장서서 언론이 선도해야 되는데 이런 싸움 붙이기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국 중심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미래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당랑 거철의 친구 어깨동무하고 시대정신의 변화에 저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기자협회에서 나오는 기자협회 본데 동선 추적 아닌 냉정한 보도 볼 수 있을까라며 언론의 동선 쫓기, 수박 겉핥기식 보도에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언론계 내부에서 1박 2일 동안 이제 생방송 체제로 접어들 텐데 계속 반복하고 뭐 먹었는지 어디서 뭐라고 잤는지 뭐 이런 보도를 주로 하게 된다면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정말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에 진전이 있는 결과물들이 나올 것인지 분석하는 질적 경쟁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성찰을 하고 있는데 그 성찰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 하노이 현장에서 지켜보는 소견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여러분들의 매체를 키워주십시오. 이상호의 뉴스평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